구의 건널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를 S라 하면 구의 건널비 공식 S는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구의 건널비를 직접 측정하기란 아주 어려워요. 다음 그림을 통하여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마치 사과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과도를 이용하여 사과를 깎은 후 이 사과 껍질을 원형으로 배열하여 그 넓이를 구하면 사과의 건널비가 되겠지요. 이와 같이 주어진 고무공에 대하여 사과 껍질을 깎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이를 원 모양으로 늘어놓으면 다음 그림과 같은 원이 되며, 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구의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됩니다. 이 큰 원의 넓이가 고무공의 건널비가 되므로 반지름의 길이가 2R인 원의 넓이를 구해보면 파이 곱하기 괄호 2R 괄호의 제곱이므로 따라서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 공식이 되며, 이 공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의 건널비는 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 즉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의 4배가 된다는 거예요. 밑줄 친사의 의미를 오렌지 껍질을 통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구 모양의 오렌지의 껍질을 잘게 자른 후 오렌지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원에 옮기면 원 4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의 건널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 수학의 적분을 배워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이처럼 눈으로 보여주는 식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네요. 구의 부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를 V라 하면 구의 부피 공식 V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2R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원기둥에 꼭 맞는 굴을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넣었다 빼면 남은 물은 원기둥 높이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면 흘러넘친 물의 양은 원기둥 높이의 3분의 2가 되며 이는 구의 부피에 해당하죠. 그래서 원기둥에 대하여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가 구의 부피가 되며 남아있는 물의 양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원뿔 강의에서 원뿔의 부피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물의 양이 원뿔의 부피와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의 부피를 원기둥의 부피를 이용하여 구해보면 3분의 2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가 되고, 원기둥의 부피 공식인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적용시키면 3분의 2 곱하기 괄호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괄호가 되며, 이 식을 정리하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구의 건널비는 구의 전개도가 없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야 하고, 구의 부피 또한 기둥이나 뿔처럼 일정한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야만 해요. 그래서 구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의 공식은 서로 혼동되어 이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반지름의 길이인 R의 거듭 제곱에서 특히 혼란스러워해요. 수학에서는 공간의 성질을 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인 차원을 이용하여 표현해보면 1차원은 선으로 길이를 나타내고 2차원은 면으로 넓이를 나타내며 3차원은 입체로 부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수인 문자 R이 하나 있으면 1차원이 되므로 선이 되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고, R이 2개 있으면 2차원이 되므로 면이 되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고,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 되며 r이 3개 있으면 3차원이 되므로 입체가 되는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파이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하지만 거듭 제곱의 지수에 대해서만큼은 차원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세 입체 도형의 부피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2배가 되는 높이의 원기둥에서 이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9의 부피의 관계는 다음과 같아요.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고 9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가 되며 또한 9는 원뿔의 부피에 대해서는 2배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뿔과 9와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3분의 1대 3분의 2대 1이 되고 이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하여 3을 곱하면 따라서 부피의 비는 1대 2대 3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세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를 사용하면 직접 부피를 계산하여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9의 부피를 수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이전 강의에서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원을 부채꼴로 잘게 쪼갠 후 이들의 넓이를 모두 더해서 원의 넓이를 구했었죠. 마찬가지의 원리로 입체 도형인 9를 그림과 같이 삼각형 모양의 격자로 잘게 분리시켜요. 여기서 격자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점들의 규칙적인 구조를 말해요. 삼각형 모양의 격자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9의 중심을 연결한 여러 개의 삼각뿔을 만들어요. 이 삼각뿔의 모양은 오른쪽 그림에서 잘라낸 수박의 조각과 같아져요. 예전에는 수박이 잘 익었는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상인이 직접 삼각뿔 모양으로 잘라서 고객들에게 보여주곤 했어요. 요즘엔 품종 개량이나 하우스 재배 등의 발달로 수박의 맛이 일정 이상의 당도를 유지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판매를 했었죠. 삼각형의 격자에 따라 각각 분리된 삼각뿔에 대하여 밑면을 S1이라 하면 삼각뿔의 높이는 9의 반지름의 길이인 r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모두 같은 여러 개의 삼각뿔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삼각뿔의 부피를 모두 더하면 9의 부피가 되지요. 9의 표면을 삼각형으로 자르면 당연히 평면 도형인 삼각형이 될 수 없어요. 특히 구면 위에 만들어진 삼각형을 구면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삼각형의 크기가 아주 작아진다면 구면 삼각형은 평면 도형인 삼각형과 거의 같아지죠. 예를 들어 지구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서울의 남대문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오페라 하우스를 세 점으로 연결하여 우주상공에서 보게 된다면 구면 삼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학교 운동장의 크기에 맞는 삼각형을 그려본다면 지구의 표면에 그렸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구면 삼각형이 되겠지만 지구적인 관점이 아니라 운동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평면 도형인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주상공에서 보면 우리가 운동장에 그린 삼각형은 평면 도형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9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삼각뿔의 공식을 이용하여 삼각뿔의 부피를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식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3분의 1 곱하기 r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로 묶어내면 다음과 같고 괄호 안에 있는 S1, S2, S3 등을 모두 더하면 9의 건널비와 같아져요. 여기서 점점점으로 표현한 것은 고등수학의 극한 개념으로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을 뜻해요. 괄호 안의 식에 9의 건널비 공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3분의 r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 되며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9의 부피 공식은 3분의 4파이 R3제곱이 됩니다. 지금까지 점과 선에 대한 기본 도형을 시작으로 다각형과 원에 대한 평면 도형을 거쳐서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한 입체 도형에 이르기까지 기하의 기본적인 수학 지식을 배웠고, 내년과 후내년 2학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좀 더 세부적인 기하의 성질에 대하여 배우게 될 거예요. 도형의 닮음이나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원의 성질 등에 관해서요. 중등 수학에서 배우는 기하의 성질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공통 수학에서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제외하면 더 이상 기하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요. 물론 선택 과목으로 기하라는 과목이 있어서 좀 더 기하에 대하여 알고 싶고 흥미 있는 학생들은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에 배운 기하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이처럼 중학교 2학기마다 배우는 기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용될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되므로 충분히 연습하여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해요. 방금 배운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다음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예제와 응용되는 예제에 대하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